굿데이 LA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너피스. 쿵푸 팬더에서 사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너피스. 스트레스 많고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데 이너피스 잘 하고 계신가요? 이너피스에는 명상이 딱이라고들 합니다만 저는 명상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유튜브에 명상 노래 검색해서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막 오히려 잡생각이 더 나는 것 같고요. 오늘 했던 실수가 떠올라서 막 이불킥, 하이킥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잠들기 일수던데 혹시 저 같은 청취자분들 또 계시죠? 오늘 굿데이 LA의 강은미 요가 강사께서 명상에 대한 모든 것 A부터 Z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이너피스를 다시 한번 외치며 강은미 요가 강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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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빠르게 만났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네네. 이어서 네, 이번 주도 맞아요. 함께 하게 돼서 더 반갑고 네. 조금 덜 떨리시죠? 계속 떨립니다. 아, 네. 항상 얌전하게 출발해서 막 그 말을 다 못하고 못 끝내고 가시는 우리 강은미 요가 강사님. 아, 오늘 그 이너피스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네. 그 뭐 했죠? 그 강박증. 디지털 저장 강박증 테스트를 했어요. 네. 요거 10가지 체크하셨어요? 예스? 네. 저는 몇 개 나왔냐면 3개의 예스를 했거든요. 조금밖에 안 나오셨다. 아, 왜요? 이거 원래 다 10개씩 나와야 돼. 10개 다 예스 했어요? 네. 집에 그 테라로 이렇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장이 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테라? 네. 용량이 테라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요가 영상을 유튜브도 이제 제가 제작해서 올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찍다 보니까 근데 아까 거기도 다 못 그러니까 썼으면은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그렇게 올리는데 네네. 그것도 못 지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똑같은 동영상이 되게 많아서 저희 남편이 맨날 아니 도대체 똑같은 동영상 왜 이렇게 많아 계속 그리고 막 동작 같은 거 하고 나면 이게 조금 자세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도 캡처하고 저것도 캡처하고 이러다 테라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남편이 또 그 구글 포토도 맞아요. 분명히 모지라서 또 그거 아이디 또 만들어서 또 쓰고. 그러니까 아니요 아예 그냥 돈을 한 1년에 한 번 다 페이를 했나 아무튼 그렇게 페이를 해서 쓰는 와, 그것도 그렇구나. 10개 예스를 하셨대요. 우리 요가 강사님. 요가 강사라는 타이틀과 진짜 안 맞지 않아요? 저 그래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가와 명상을 저 이런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비워내고 다시 시작하고 괜찮아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머물러 있고 우리 헬리오트로피 어떻게 읽죠? 이 분께서 오늘 텐션이 차분한데요. 야구 우리 네. 요가 강사님은 항상 근데 차분하게 시작하셔서 하이로 끝나시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벌써 명상에 이입하셨나 봅니다 하셨는데 일단 네. 디지털 저장 강박증 결과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10가지 문항에 0개에서 4개의 예스를 하신 분은 문제 없음. 괜찮대요. 저는 나름 괜찮은 거예요. 3개니까. 부럽다. 명상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저는 그럼 저는 방송을 나가다 혼자 좀 진행을 해주세요. 그럼 명상. 5-6개의 예스 하신 분들은 강박증이 위험한 수준. 5-6개인데 그래요. 7-8개는 강박증. 땅땅 강박증. 당신은 강박증입니다. 그리고 9개에서 10개는 심각한 수준. 어떡해. 심각한 우리 요가 강사님. 비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우리가 또 오늘 주제를 명상을 가져와서 하필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요. 우리 지혜님께서 아람님 이너피스
명상은 꿀잠 자려고 하는 거죠?라고 하셨는데 네,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네. 저랑 똑같은 분이세요. 명상 시작하면 저는 저번에 한번 예전에 요가 클래스 끝나면 네네. 명상으로 끝날 때가 있잖아요. 마무리 네, 맞아요. 그 다 항상 누워서 요가는 항상 거의 사바사나 그쵸. 그게 그걸 하기 위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요가에 깜깜하게 하고 네, 맞아요. 누워서 노래 틀어주고 약간 향 같은 거 맞아요, 피워주고 맞아요. 그래서 잠깐 누웠는데 아 지루하다 이러고 있는데 제 코 고는 소리에 깬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지혜님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명상 그것도 명상 중에 하나로. 제가 일단 자는 설명 것도? 다 해드릴게요. 그것도 어떤 상태인 건지. 명상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네네. 해보고 싶으나 시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네네.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가 강사시니까 네네. 요가랑 명상은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요가랑 명상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면 너무너무 옛날 이야기죠. 그렇죠. 기원. 근데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보통 지금 있는 명상도 네. 다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현대 명상이 다 여기서 이제 그 종교랑 좀 많이 가까워요. 요가가 사실 운동으로 아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지만 네. 요가가 사실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종교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요가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갔다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재활적으로 공부를 더 그쪽으로 빠진 이유가 요가가 너무 동작은 너무 좋아요. 이게 네네. 혈액순환이고 내 몸을 정화시키고 이건 너무 좋은데 거기에 종교가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제 재활이랑 교정이랑 척추 이쪽으로 좀 이게 변경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가를 가르치긴 하나 요가에 종교적인 그런 걸 넣진 않아요. 근데 보통 요가를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네. 수행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 네. 자세를 그런 명상이 없이 요가 정신이 없이 그 동작을 한 건 요가가 아니다라고 그들끼리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할 얘기하기도 정도예요. 하는구나. 네, 이건 요가가 아니라 그저 그냥 동작일 뿐이다. 오. 네, 이제 이게 기원 전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기원전. 정말 완전 고대로 가는 고대로. 그러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요가 하면 어디서 왔는지. 그렇죠. 인도. 네, 맞아요. 네. 인도. 이게 이제 거의 시작이 힌두교. 인도 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생성돼서 계속 변화되고 요가가 이제 앞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가 처음에 저도 그 요가 수트라라고 네. 그 책을 사서 읽었었는데 그게 경전이더라고요. 요가 수트라라는 게 네. 경전이에요, 경전.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이제 뭐 3대 경전 같은 게 있는데 뭐 네.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이렇게 이제 불교에 이제 힌두교에 있는 그 책인 거죠. 그런 왜 그 성경책도 보면 십계명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정신들이 있거든요.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금계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써 있고 거기서 이제 다 되게 종교적인 그런 색깔들이 엄청 진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의 기원과 발전은 고대 문서 등으로 이렇게 구전돼서 계속 자료 그리고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춤이랑 노래 그리고 또 어떤 요가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옴 이러는 이렇게 옴이라고 외치는 네. 그런 거를 또 그런 이건 챈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또 말하기도 하고 요가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약간 의식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원을 얘기하니까 네네 이렇게 우리 강사님의 말씀이 한 귀로 가서 한 귀로 올라가. 이게 좀 약간 죄송해요. 어렵죠. 맞아. 이게 좀 명상한 어려워요. 지금 명상하는 느낌 멍하게 네, 맞아요. 기원전 인도 힌두교로 거슬러 맞아요. 올라가는 그냥 거다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알아두면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다에서 이게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냥 그래서 이거 기원전 1700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냥 기원전이라고만 외울게요. 막 이렇게 어렵다.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깊이 들여다보면 네. 사실 운동이 아니라 종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좀 더 마음가짐 이런 거에 네 맞아요. 몸을 영상을... 수련하는 것보다 몸을 수련하는 이유가 결국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철학적인 접근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아니 그래서, 우리 네. 오늘 명상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청취자분께서 벌써 질문들을 몇 가지 올려주셨는데 네네네. 아침에 명상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항상 10분 정도 10분 정도를 좋으신데요. 네, 근데 네, 그것도 이 잠을 깨면서 명상하기가 참 힘든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화가 많이 날 때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 두 가지 다 오늘 준비하셨죠? 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굿데일리에 함께 하시면 요거에 대한 답변도 들으실 뒤에 이거는 좀 끝까지 들으셔야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여기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요가와 명상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기원전 인도 힌두교로 올라가고 약간 종교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신이랑 나랑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곧 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약간 인도의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다 약간 그런 거 약간 정신적인 거를 좀 관여해서 내 마음의 고통과 번뇌와 그러니까 불교,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선불교 그쪽이랑 조금 더 이제 거기서 또 나왔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외부의 잡념을 의식을 이렇게 돌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으로. 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말하는 건 신이랑 그러니까 요가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건 신이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그런 고통과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나는 그냥 순수한 형태다. 약간 그런 방금 그 말씀하시는데 눈이 되게 무서웠어요. 신이랑 하나다. 어쨌든 이 역사를 잠깐 그러면 뒤로 하고 명상이 좋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근데 명상이 대체 어디에 좋은 거예요? 명상이 좋은 건 보자. 명상 효과로서는 여기 있으면 자꾸 머리가 백지장이 돼서 제가 대본에 이렇게 써오는데도 심호흡 한번 하고 어디에 좋냐면 되게 많아요. 일단 정신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명상하면은 다들 생각에 좀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명상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이랑 숨.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그 생명 이런 이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 숨쉬게 해주는 건 이 호흡, 이 숨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명상에 집중하고 그 요가는 명상 호흡하시면서 운동을 또 같이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 중에 아침에 명상하신다고 했잖아요. 10분 정도 항상 좋으신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편안한 자세로 하시다 보면 주무실 수 있게 되는 상태로 빠지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가를 할 때 다리를 좀 과부자로 틀어서 좀 불편하게 좀 어떤 부분이 좀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요가는 누워서도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어떠한 상태로든 할 수 있는 게 요가예요. 그게 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명상이에요. 내가 있으면. 약간 너무 빨리 잠들지 않게 조금은 불편한 자세로 하시는 게 좋다 했는데 자, 명상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이 스트레스 좀 이너피스를 진짜 얻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명상하면은 여기 있다. 제가 이거 찾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명상하면 일단 호흡을 하면 뇌를 이제 자극받게 되고 그 부위의 뇌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뇌 환경. 산소가 공급되면서 마음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심근경색, 협심증, 뭐 부정맥, 고혈압 뭐 이런 치료에도 명상이 효능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 연구도 있고 그리고 통증 완화에도 좋아요. 통증 완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통증이라 하면 뭐 이렇게 몸에 아파서 오는 통증도 있겠지만 왜 너무 과한 분노 있잖아요.
분노라든지 막 너무 스트레스가 네, 엄청 정신적인 쌓였다던- 통증. 네, 그런 것도 진짜 우리가 몸이 아픈 것처럼 똑같이 느끼는 통증인 거죠. 내가 어디에 이렇게 그 어디에 뭐 부딪혔든. 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탁 받았을 때도 네. 그만큼 그 고통을 느끼잖아요. 우리 몸은 똑같이 맞아. 고통을 느끼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심호흡을 해주면은 제가 그때 횡격막 그 호흡하셨을 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횡격막에도 신경들이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신경을 이제 좀 이렇게 호흡을 좀 횡격막을 이용하면서 했을 때 스트레스 수치를 좀 낮춰준다든지 마음을 좀 안정되게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일단 호흡하면 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면서 네. 정신이랑 이제 신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완이 되고 네, 그런 좋은 점들이 이제 있는 거죠. 신체도 이완이 되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네. 맞아요.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어디 가다가 탁 부딪히거나 다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뭐 직장 동료나 상사가 뭔가 스트레스 주는 말을 했을 때 혹은 뭐 가족이 네, 맞아요. 나한테 진짜 상처 주는 특히, 말을 했을 네. 때 네. 하면은 진짜 사고 난 듯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진짜 그게 너무- 우리 청취자분께서 그 질문을 주신 거 플립사랑님께서 화가 많이 날 때 가라앉히는 방법 여쭤보셨는데 화가 많이 났을 때도 그것도 마음이 다친 거니까 순간적으로 그렇죠. 예, 요럴 때 명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명상을 어떻게 하시냐면 네, 일단 화가 났을 때 네. 먼저 나한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한테.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화가 나면 네, 나를 바라보기보다 외부적 환경의 자극에 의한 그 상태를 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저한테 이제 뭐라고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내가 와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예요? 너무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났고 네. 너무 속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내 감각에 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피가 막 거꾸로 솟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뭐 손이 부르부르 떨린다든지 네.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든지 이제 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을까? 여기서 벗어나서 일단 나한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인 건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하나 있고요. 좀 파괴적인 방법인데 다른 파괴적인 방법? 방법이 하나 있긴 네네. 있어요. 해소 방법인데 그거는 상상하시는 거예요. 상상하시는 네, 거? 상상. 어떻게 어떤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상사나 이제 네. 윗사람 그냥 꿀밤을 이렇게 쿡 때려준다.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상상. 근데 상상이긴 뭐든.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파괴적 상상인데 그 뇌를 내 심리 이쪽으로 이제 심리학 쪽으로 상담해 주신 분께서 네, 상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네. 눈 감고 그 행위를 떠올렸을 때 뇌는 속는다고 해요. 내가 정말 그걸 했다고. 그러면서 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니면 막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다. 뭔가 말대답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 네, 많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상상 속으로 내가 그 하고 싶은 따박따박 말을 다 하는 말대답을 거죠. 다 한 거야. 네, 맞아요. 그러면 또 그 마음이 또 이렇게 풀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을 썼을 때 네.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상상 파괴적인 네, 상상은 파괴적인 안 상상은 맞으셨어요. 저랑은 좀 안 맞고 저는 오히려 뭔가 바라보고 관찰하고 나를 알매 있어서 그게 이제 회소가 자연스럽게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파괴적인 걸 저는 한번 해봤는데 네. 그닥 저는 진짜 직접 그걸 몸으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아, 상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진짜 절대. 가서 내가 꿀밥을 때려야지. 상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요가 선생님 되게 반전 매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다면 요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떤 운동이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막 원래 피아노를 치면서 스트레스를 네. 좀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이걸 좀 어떻게 해소를 할까 막 춤도 춰보고 막 힘든 월크아웃 같은 것도 해보고 PT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요가가 제 마음에 그 평온함을 줬어요. 그래서 그 요가를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나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요가를 그렇구나. 했을 때 좋은 점이
마음도 마음인데 몸도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말도 지금도 좀 빠르긴 하지만 원래 더 오케이. 빠르고 이런 액션도 되게 과하고 좀 이게 이렇게 좀 저희 차분해지셨어요? 남동생이 저보고 그랬어요. 누나는 항상 격양돼 있어요. 그래서 격양이 뭐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격양이 그게 되게, 난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함을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초록 M&M님께서 지금 꿀밤 상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꿀밤 저희는 아닌 거죠? 상상 속의 그 인물이 꿀밤 상상하고 있다고 하시고 내 마음 나도 몰라님께서 그물에 걸린 요가쌤 멋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물 옷을 입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물에 걸린 우리 강은미 요가 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 명상 아침 저녁에 하면 좋은 명상 또 화가 났을 때 당장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명상 이런 그런 것도 케이스별로 명상을 하는 방법을 네. 실전편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은미 요가 및 척추 재활 운동 강사와 함께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명상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지털 저장 강박증도 계시고 항상 격양이 되어 있었지만 명상으로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명상의 좋은 점의 산 증인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 명상의 좋은 점 한 가지 빠뜨리셨다고 해서 요거 맞아요.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네. 네. 이게 이제 그 호흡 명상하면 제가 호흡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그 뇌가 그 전두엽, 두정엽, 칩두엽 얘네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가 되게 이제 건강해지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뇌파를 자극해. 코로 숨을 마셨을 때 약간 미세한 진동이 있어서 얘네들이 뇌파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감마파인 인지 기능, 기억력, 집중력, 감성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이제 좋아져서 명상을 그냥 어린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네. 그냥 잠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는 그냥 내가 있는 그 곳에. 그러면은 그 뇌의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그 누구지 그 달라이라마? 네네네 맞아요. 네네. 네 그분을 그분을 그 뇌를 이렇게 그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네. 닫았다 열었다를 그렇게 하실 그래요. 수 있다고 그 수련을 뇌파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끝은 이제 거긴 거죠. 우리의 끝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네. 마음에 동요가 없고 그렇죠. 이제 자기가 화를 내고 싶지 않을 때는 이제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렇게 수련을 하면은 그렇구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께서 어렸을 때 불교 관련된 학교를 다니셨는데 불교 힌두교는 진짜 정신수양이라고 보는 게 좋다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망구탱고님께서 요가쌤 오늘 카리스마 있으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댓글들의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요가쌤 오늘 매달 나오시더니 주파수 밀당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저처럼 명상을 하다가 졸거나 잠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하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 정욱님께서는 명상은 조는 게 좋다고 그러던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명상을 하다가 조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그게 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잠들지 않는 게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원래는 잠들지 않는 게 맞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건 이제 그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을 겪다가 어느 순간 그 해탈의 그런 걸, 그러니까 깨어 있지도 자고 있지도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지? 요런 그렇죠. 거. 네. 잠깐 정신이 번쩍 드는 이제 거. 그게 이제 요가에서는 요가 니드라라고. 요가 니드라. 네, 저의 그 유튜브 미국 사는 엘린이 네네. 거기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있어서 네, 요가 니드라. 궁금하신 요가 분들은 니드라. 진짜 그 한번 미국 사는 엘린이. 검색하셔서 네. 보시면 되고요. 그 상태 그거를 이제 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일단 깨어 있는 상태.
그거랑 우리가 꿈꾸는 수면 상태 네. 그 중간 어디쯤이 아. 그 상태인 거야. 그 명상의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요가 니드라를 표현한다면 오. 요가 니드라고 명상이라고 표현한다면 거기가 명상을 하는 그 중간 어디쯤이거든요. 저 그럼 질문 있어요. 네. 그런 걸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왜 우리가 물멍, 불멍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멍 때린다고 그것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아무 생각 없는데 진짜 멍하게 있는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 맞아요. 상태예요. 명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 아주 짧아요. 이게 보통 일시적 상태라고 해서 네. 3분에서 5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3분, 5분은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서는 잠이 든 것 같고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나는 3분, 5분 했는데 이제 명상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 네. 스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거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아. 그 3분, 5분을 길게 지속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멍 때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지, 멍 때리는 그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게 수련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깨어 있는 그 자각 상태를 네. 이제 우리가 막 외부 자극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뇌파가 있는 건 아시죠? 뭐 베타파, 알파파, 그쵸. 뭐 세타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가 이제 빠른 리듬으로 베타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명상 상태가 알파파예요. 그래서 명상의 종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명상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뭐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냥 마음 챙김처럼 그냥 뭐 앉아서 그냥 생각을 바라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불면증이나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니드라 이런 거를 통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현대 사람들 이제 뇌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쵸. 몸도 많이 쓰지만 뇌도 진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음악 없이 안 듣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연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면 스님들 보면 이런 뭐 폭포수가 내리는 곳이라던가 그렇죠. 시냇물이 좀 졸졸졸 내려가는 그런 곳이나 ASMR 같은 거 찾아서 뭐 그렇죠, 빗소리, 네, 폭포 맞아요, 소리 이런 거 틀어놓고 해도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냥 불면증 좀 치료해 주는 건데 네네. 아예 수면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6시간짜리 아니면 뭐 4시간 이거 들으면은 6시간 잠만큼, 8시간 잠만큼의 그런 회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근데 있구나. 네. 그게 이제 요가 니드라에서도 이 상태를 좀 오랫동안 그 상태가 알파파 상태거든요. 알파파. 그래서 어디 유튜브에 보면 알파파 막 이런 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파파 치면은 그거에 맞는 주파수. 얘네 다 주파수, 뇌파 이런 것처럼 이 주파수처럼 이렇게 네네. 이런 들리진 않지만 그 그쵸. 돌고래 그거를 이제 것처럼. 틀어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뇌파를 뇌도 자극한다. 그래서 뭐 세타파, 뭐 베타파 음악 있고 이렇게 이제 델타파도 있는데 델타파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몸을 치유할 때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지 그쵸. 몸을 완전히 치유되고 네.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델타파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꿈꾸는 상태가 세타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그 깊은 잠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단계별이 있어요. 그냥 훅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갔다가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갔다가 세타파에서 데타파로 이렇게 이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알파파 이게 이제 그 명상할 때가 네. 델타파보다 더 회복이 잘 된다라는 연구가 또 진짜요?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깨어 있지만 잠들지도 않은 그 음. 상태를 유지했을 때 이제 그거를 몸과 마음, 정신 이런 네. 것들이 다 고루 다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명상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네. 막 일을 하다가 상사 혹은 직장 동료가 나를 열받게 했어. 네. 혹은 가족, 뭐 내 배우자나 아이들이 나를 욱하는 성질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욱했단 말이에요. 네. 잠깐 명상할 수 있어요?
짧게 그렇죠. 일단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심호흡을 하셔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네. 호흡을 하면은 산소가 들어오고 뇌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심호흡. 외부 자극을 탁 받았을 때 네. 일단 피가 이렇게 어쨌든 여기다 다 쏠리면서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본능적인 감정이 그런 게 이제 탁 나올 그쵸, 수밖에 그쵸, 그쵸,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냥 그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게 이제 이 감정이 왔구나, 뭐가 왔구나. 나 그럼 지금 이게 이만큼 뭐지? 화가 났다. 네. 그렇게 이제 화가 난 거를 인지하고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자. 복식 호흡하는 거죠. 네, 그렇죠. 복식 크게 호흡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네, 그리고 잠깐 눈을 감고 네. 나 자신에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그러니까 명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명상의 종류도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비워내라. 뭐 마음을 비워내라.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네네. 또 어떤 명상에서는 그냥 비워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불교가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생각은 그냥 항상 왔다 갔다 하늘 위에 구름같이 떠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구름이, 수 없다. 생각 구름이 네. 왔다가 그냥 갔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이지. 거기에 이제 얽매이게 되는 순간 생각에 반응하게 되고 그런 반응하게 되면 고통받고 불행하고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그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걔는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관찰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마음이 이제 천천히 이성적으로 돌아오면서 그 이제 해탈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화가 났으면 뭐 1에서 1에서 10까지 내가 어느 정도 화가 났구나 나를 한번 바라보고 그게 한 심호흡을 하고 쭉 내려올 때까지 심호흡하면서 좀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고 그리고 뭐 파괴적인 상상도 한번 네, 해보고.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일단 찾아나가는 거죠. 파괴적인 것도 그냥 해보고 기다리는 방법도 해보시고 네, 아니면 네. 파괴적인 상상 꿀밤 때리거나 말대답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이런 것도 다 명상 화를 가라앉히는 명상이라고 하셨고 그저 그냥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감정의 일뿐이고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인 거고 그냥 걔는 사람 나는 나 나는 나. 이렇게 이제 나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되고 그냥 계속 나를 좀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명상에 사실 그거는 사실 나를 자꾸 막 바라보고 나를 헤아려주고 내가 그랬구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거야. 그냥 나는 평온한 나 나는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냥 그런 나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알겠습니다. 하시면 좋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명상 한번 배우고 싶다고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이분은 불면증이래요. 그래서 잠 좀 잡았으면 좋겠대요. 매일 2-3시간만 자는데 그 상태에서 매일 일하러 나가신다고. 혹시 잠을 몇 시에 주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몇 시에 주무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푹 자는 게 너무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녁에 자기 전에 숙면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12시 넘어서 주무신대요. 그러면은 시간을 좀 앞당겨 보세요. 이게 12시에 넘어가면 이미 몸이 잠이 들어야 되는 이 호르몬 자체가 나온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았을 때 그게 나이가 좀 있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꼭 그 타이밍에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12시는 너무 늦어요. 좀 앞당기셔서 나에게 맞는 시간을 좀 찾으시는 게 좋고 근데 그전에는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가 니드라 같은 거를 다음에 제가 또 나와서 이게 좀 길어요. 요가 니드란 좀 그러면 제가 치료하는 요가가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가 니드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명상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 명상이라고 따로 할 건 없고 아침에 하는 명상은 그냥 하루를 시작하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지라는 명상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와도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키우는 그런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지금 이제 하루를 잘 견뎌냈고 내가 하루를 잘 살아냈고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썼던 모든 에너지들 그러니까 몸, 마음, 정신 다일 수 있겠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자신에게 줌으로써 그냥 정말 똑같이 바라보시면 돼요.
그냥 누우셔서 네. 호흡하시면서 뭐 음악을 음악을 들어도 돼요. 네, 틀어놓으셔도 어떤 되고. 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잔잔한 음악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알파파라든지 델타파.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고 싶으면 델타파 음악을 들으시고, 잠을 주무시고 싶으면 델타파 음악을 들으시고, 명상으로 좀 깨어 있으면서 회복하고 싶으시면 알파파를 좀 들으시면서, 그리고 잠들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좀 많이 유지하시다 보면 몸이 좀 회복되면서 그리고 잠이 안 들어도 알파파 상태가 지속되면 잠이 든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누워 있는 게 중요해요.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있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잠이 들 수 있으니까 조금은 불편한 자세로 명상을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자기 전에 밤에 하는 명상은 편하게 해도 괜찮고 왜냐면 이제 잠을 들어야 되는 거고 침대에서 해도 돼요? 그쵸, 그대로 침대, 잘 수 있도록?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낮에는 네. 회사에서 이제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럼 뭐 잠깐 기대서 있는 곳에서 알파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잠깐 20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네네. 그거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막 두 번째 손가락 이런 손가락이 아예 뇌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냥 누워서 들으시면 돼요. 그 제가 녹음한 거를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저는 녹음을 해놨는데 또 다른 분들이 녹음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가 니드라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서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제 거를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네. 저녁 명상은 하다가 그대로 주무셔도 되게끔 잠옷도 다 갈아입으시고 잘 네네. 준비 다 하시고 그리고 네. 잠을 들어야 된다. 불면증이 있으시면 일단 네. 잠을 자야 된다. 잠을 들어야 된다는 걸 먼저 버리셔야 돼요. 저 사실 이것도 강박이죠, 사실. 압박감을 느끼니까. 저도 사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없는 게 뭐야 지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요가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하면서 명상하셔야지 밤에 주무실 수 있어요. 제가 운동 없이 명상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몸이 네. 근데 일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신 상태면 몸이 너무 고단하고 그쵸. 힘드셔서 더 잠을 못 주무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 마음, 정신 이 세 가지를 다 릴렉스할 수 있는 게 필요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가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한 날 잠이 안 올 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그 유튜브에 뭐 숙면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찾아봐요. 그러면 네네. 한 15분, 20분짜리 나오는데 네, 스트레칭 그런 너무 것들 좋아요. 하고 우리 요가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명상하면서 잠들어 보면 어떨까? 네, 그것도 너무 좋아요. 네, 굳이 잠들지 않아도 이런 과정 자체가 내 그렇죠. 회복에 도움이 네,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네,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명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같이 잠깐 짧게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다음에 언제 생각이 한번 드네요. 그 요가 니드라를 한번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잠깐 누우셔서 듣는 거.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 정신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늘 있어요. 카리스마 있게 오늘 명상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